그럼요. 제가 2013년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10년 넘게 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첫 번째 노하우는 무조건 알람이 있어야 된다. 네. 저 알람식이 없으면 못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없이 한번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좀 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6시, 7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그래서 시간은 일단 시계는 무조건 맞춘다. 네.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돌아가니까 첫 3달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3달 힘들었던 거는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몽롱한 상태. 그때 제가 했었던 거는 점심시간에 자는 거였어요. 네. 처음에는 점심시간을 밥을 먹고 한 4, 50분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었던 방법이 뭐냐면 10분 정도 자기. 네. 딱 마지막 일하기 한 10분 정도 전에 눈을 딱 감으면 잠이 와요. 그리고 이걸 습관을 들이니까 굉장히 머리가 맑아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일을 하고 하루를 보내니까 습관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했던 거는 제가 점심 때 밥을 안 먹고 그냥 운동을 했어요. 걸었거든요. 네. 산을 제 회사가 이제 예전에 발전소에 있어가지고 네. 산이 많아요. 산을 좀 걷고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미라클 모닝 자체를 일단 제 몸에 어떤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최대화 시킨 다음에 이거를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네. 해나갔고 지금은 아침 5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거는 이 라이브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 그걸 또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냐? 저와 이분들과 이제 약속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제는 강제로 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처음 경매를 시작했던 그 방법을 라이브 방송에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5시 시간을 활용하는 것과 처음 제가 경매 아무것도 몰랐을 때 시작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와서 2024년은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미라클 모닝이라는 컨셉으로 네. 유튜브 라이브를 하시고 네. 거기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뭐 정말 위기설이다, 뭐 부동산 PF 문제 뭐 터진다 걱정들 많이 되시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대응 방법 특히 뭐 경공매라는 관점 대표님의 전문성 네. 그런 것을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계시니까 네.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채널 참조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네. 경공매 투자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잖아요. 네. 얼마나 침체기라고 혹시 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십니까? 침체기죠. 네. 사실 지금 이런 그 4월의 위기설 그리고 작년에 여러 가지 PF 문제가 발생한 것은 결국은 이 부동산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팔리지 않은 금액을 내가 돈을 회수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한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계속 악순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제 경제 화랑이라기 좀 그렇지만 코로나 때 돈이 많이 풀렸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린 돈이 예. 여러 가지 곳에 이제 투자 방식으로 들어갔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파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붐이 일었죠. 그러니까 정말 시골에 어떤 땅을 사서 건물만 올려도 팔리는 분양이 되는 그러다 보니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입장에서는 모든 곳이 다 돈 되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어디를 빌려줘도 돈이 되니까 빌릴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순환이 됐으면 아마 올해도 이런 위기설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부터 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부동산 자체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이율의 상승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는 그런 시장이 아닌 걸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건설에서는 회수가 안 되고 그리고 이걸 믿고 투자했던 은행의 입장에서는 PF가 안 되고 아마 이게 계속 그런 악순환이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또 뭐 사람마다 판단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아니면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건 이제 여러분의 그 부동산 경기 판단과 의사 결정에 따라 다르지만 네. 어쨌든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네. 이 정도면 부동산 경기 뭐 더 이상 더 악화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네. 그런 분들께는 그래도 경공매가 괜찮다라고 추천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그 부동산 전망을 하거나 그리고 부동산 시장 그리고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현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많은 일을 겪고 그리고 뭐 힘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몸소 체험하는 사람인데요. 네. 일단은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에서도 공매로 강의를 했고 그리고 공매에서 이제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1년간 또 강의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매 전문가로 이렇게 자리가 매겨졌습니다. 예. 저는 지금은 공매를 좀 해야 될 시기라고 해요. 네. 왜 말을 하냐면 예. 부동산 침체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예. 지금은 정부 자체에서도 공매에 부동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구조가 됐어요. 네. 왜 그러느냐? 공매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온비드를 통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못 내서 나온 부동산 하나. 두 번째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보유 자산이 이 두 가지가 부동산으로 이제 공매로 나오거든요. 네. 뭐 기사를 들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우리 정부가 양도세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이나 부분에서 거의 수십조를 이제 걷지 못해가지고 이게 아마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올해도 좀 비쌀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양도세가 약 16조 원 정도 작년에 못 걷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 세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부동산을 사고 그다음에 팔았을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세 관점에서는 양도세 하나만 보이지만 샀을 때 사는 취득세랑 그다음에 보유했을 때 내는 재산세는 지방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득세까지도 많이 안 거쳤을 거라고 저는 이제 예측할 수 있죠. 네. 이런 부분에서 정부는 그럼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그러면 올해는 세금을 이제 걷어야 돼요. 걷는다고 하면 부동산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낼 수 있는 세금은 한정이 됐어요. 그게 재산세와 뭐 정부세 이 정도인데 그럼 결국은 부동산 사고 팔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고 팔리는 거는 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상황이나 일이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 뭐 1주택이나 2주택, 3주택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뭐 중과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중과 이런 게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은행에서 어떤 대출을 받을 때 더 이상 대출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투자를 못하게 아니면 집을 못 사게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대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완화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은 정부 자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마 총선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은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있는 사람도 있지만 투표권은 또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굳이 한 2달만 기다려도 총선이 지나는데 지금 어떻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총선 이후에는 저런 부분이 분명히 적용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공매로 나온 시스템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세금을 못 내서 그 못 낸 사람의 부동산을 잡아서 일반한테 파는 거를 이제 잡는다고 해서 압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압류 재산화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제 파는 거 그거를 국가에서 보유한다고 해서 국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보유한다고 해서 수탁이나 기타 일반 재산 이런 재산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세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수가 없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의 완화를 통해서 이 부동산을 사고 팔 수는 이런 분위기는 만들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가보면 첫 번째는 아까 세금을 안 냈을 때 예전에는 한 번 고지를 하고 두 번 고지를 하고 뭐 한 달, 두 달, 1년 고지를 해도 놔뒀던 그런 부동산을 아마 이거를 좀 이제 타이트하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는 타이트하지 못해서 100개의 부동산이 나왔다고 하면 정부의 측면에서 뭐 지자체 세무서든 세무과든 뭐 세무서든 압박을 해서 이런 부동산을 빨리빨리 세금을 거둘 수 있게 사고 팔 수 있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매량이 아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체납한 사람들이 많이 그 부동산이 늘어날 것이고 그게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고 모든 부동산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체도 세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아마 놀고 있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부동산이 나올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네. 그게 공매 시스템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국가 어떻게 보면 주축이 되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도로를 뚫는데 이건 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 빌린 돈 가지고 도를 뚫은 다음에 통행료를 가지고 회수하는 방식인데 결국은 뭐냐면 공공기관은 처음에 나라에서 빌려주는 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채거든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도 지금 세금이 안 거치니 공공기관을 또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채를 갚아라. 네. 그럼 공공기관 자체도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차피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통행하는 부분은 뻔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아마 일반인들에 팔아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는 총선 이후에 2024년은 특히나 작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이 물건의 양이 많아질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공매와 경매란 시스템이 있는데 경매는 일반 은행에 대한 그 빚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빚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감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 해로 이 아파트가 1억인데 이 1억을 매기는 가격에 대해서도 관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세금이나 여러 가지 뭐 나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주체, 이거 파는 주체 자체가 이렇게 관여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경매보다는 좀 싼 그리고 좋은 부동산이 올해 많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어쨌든 공매 물량이 안 좋아서도 좀 많이 나올 것이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도 세수를 좀 더 거두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게 결과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네. 공매 절차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공매가 또 많이 나온다, 쏟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매를 해야 될 때다. 네. 이런 논리로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좋은 접근이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뭐 어쨌든 이런 경공매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경매가 많이 물량이 나오거나 또 공매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유독 그 침체가 더 명확하게 드리워진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을 보면 저는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지역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역이 네네. 아니면 뭐 유형 측면에서 상업용이냐 주거용이냐 네네. 아니면 상업용 중에서도 어떤 네. 상업용 주거용 중에서도 어떤 상업용 그런 구분을 했을 때 어디가 좀 이 공매 물량이 많이 나온다 다른 말로 어디가 제일 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지 그런 걸 좀 여쭙고 싶어요.